빅데이터 분석기사 제1과목 빅데이터 분석기의 일어설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모든 강의를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이것도 나중에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빅데이터에서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3V,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7V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걸 미리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분석 기획이라는 제 1과목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 분야 안에서 문제 중에 3V, 5V, 7V라는 개념은 계속 나오는 개념이고, 빅데이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빅데이터란 개념이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전형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형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반전형 데이터가 있는데, 비전형, 반전형, 그 다음에 전형 데이터들이 모든 주요 특징에 속하는 것들이 3V의 개념이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속도, 세 가지 개념이 핵심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3V로 할 때. 그리고 5V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더 추가되는데, 가치, 정확성, 그리고 7V로 넘어가면은 유효성과 휘발성, 이 7가지 키워드가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대부분 3V에 영어로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문제에서 볼륨, 규모는 볼륨,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리어티는 다양성, 그리고 벨로시티, 속도, 이 세 가지 키워드, 왜냐면 문제가 사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주고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은 여기 안에서 대부분 출제가 전에 다뤘던 5V에 있던 개념을 추가해서 3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단어 하나만 넣고 3V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찾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 볼륨, 그 다음에 베리어티,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이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다 다룰 수 있고, 사실 제 1과목만 공부하는데도 한 수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딱 짚어주는 강의를 하나 만들자 해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유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한 이유는 저도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개념에서, 그리고 또 강의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 강의를 특별하게 제작해서 업로드시켜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요. 빅데이터 유형에서 아까도 말로는 설명드렸는데, 정형, 그 다음에 반정형,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CSV 파일이라든지 변수들, 숫자들 모음이라든지 하나의 패턴화 있고 구조화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모음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반정형 데이터는 저형 데이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다른 마커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좀 약간 적용 데이터와는 좀 약간 이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반정형 데이터는 일단 영어 단어로 하면은 세미 스톱, 세미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스트러처드,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빈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영어 단어로 되면 알겠지만,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예를 들자면은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 패턴이 있는 애들이라든지 RDB, DB 안에 있는 레귤레터리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레귤레터리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웹로그, 반정형은 로그 기록도 포함되고요. 물론 로그 기록 중에서도 정리를 해서 텍스트 파일로 해서 정형 데이터가 만들 수 있긴 한데, 반정형 데이터 로그 기록이나 XML 파일이나 HTML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할 때 JSON이라든지 JSON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RSS도 반정형 데이터고, 스프레드시트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 데이터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음성, 이미지, 그리고 기타 비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내용이고, 뒤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분석 기획 조직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리허설 강의를 한번 그냥 올리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다 짚어주는 개념을 하자 했는데, 그게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올리지 못하게 되고 상황이 해서 보니까 이것도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핵심 부분만 일단 짚는 강의를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게 지금 강의고요. 자, 지금 여기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지금 강의실 잡고 제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직무. 지금 하는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앞에 1장에 설명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의 2의 파트예요. 빅데이터 BD 2의 1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 직무 설명을 드리는데, NCS의 정의, 이건 제가 요약하고 준비한 텍스트를 얘기를 드릴게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 기구가 방법 모으는 기반으로 정형,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수행하는 업무라고 하는데, 앞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분석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체계 아니면은 분석 계획 그런 것들을 할 때 NCS의 정의에 대해서 NCS의 개념이 필요한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음에 탐색, 분석, 시각화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LCS라고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텍스트에 길게 설명되어 있고, 교재 준비하는 책들, 분석기사 준비하는 책들에서 상세히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된 문제들이 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꼬아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자,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것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단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 아니고, 다음 개념들이랑 결합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2장에서 통계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도 증명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잘한 것들이, 내가 자잘하다기보다는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하는 내용들만은 웬만하면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개념들 핵심만 지금 더 짚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DBMS라고 하죠. 풀 영어 단어는 풀 네임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산악 기지나 아니면 거기 어디 조난당했을 때 있는 베이스 캠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베이스 캠프의 앞에 베이스에다가 앞에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들의 집합, 데이터들의 모음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있고요. 보통 이모티콘으로 보면은 이런 드럼통 모양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관리 시스템은 여기 통제해서 컨트롤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얘기로는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스토어, 인터그레이트, 쉐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도 여기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장, 그리고 분할되고 공유하고, 그래서 결합되고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다수의 컴퓨터의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수록된 많은 자료들을 쉽고 빠르게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오늘 넘어갈게요. 어차피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지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아니니까. 이제 핵심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기계가 바로 인간의 뇌를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해서 AI라고 보통 다른 사람들, 요즘은 다 AI가 다 알기 때문에 Artificial 라고 하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 그리고 핵심 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 형태, 응용 분야인데,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근데 보통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여기에 또 뭐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이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딥러닝이 딥러닝이 유명해진 계기가, 심층학습이 유명해진 계기가 그 이세돌이랑 가족 도와서 한 내용인데, 나중에 이 내용의 결과 해석 부분 4장 가면은 딥러닝 관련돼서 문제들 푸는 거, 그 다음에 CNN이라든지 RNN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오늘 4장 가서 설명하면, 그 4과목 가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연결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분류, 군집화, 연관성 분석, 연속성 분석 및 예측 분야에 활용된다. 데이터 마이닝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예, 보통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분석 혹은 좀 앞으로 가는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냐, 프로그래머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용어가 생겨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기계학습에서 꼭 설명해야 될 분야가, 머신러닝에서 꼭 설명해야 되는 게 지도학습의 개념,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예를 들어 답을 알려주고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군집 분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서 그것들을 알아서 보고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비지도학습 그런 분류의 학습이 돼 있는 거고, 강학습은 딥러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개념 아래에서 데이터 마이닝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인데, 데이터 마이닝이 또 인공지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책에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강화학습에 지도학습, 비도학습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책에서 찾아보시면은 혹은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개인정보 파트가 나오는데, 1장 마지막 부분이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유전정보와 같이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자잘하게 여러 가지 많아 있는데, 관련 법령 중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랑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처치 및 정보보호에 대해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들은 연구자가 연구에 포함된 요소들에 있는 해당하는 개인들의 개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폐기할 때는 1년까지 보관하다가 무조건 웬만하면 폐기하도록 요즘 법령이 다 규칙이 돼 있고, 문제들 중에서 되게 문제를 꽈내는,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하게 어렵게 내면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되게 의미가 좀 헷갈려야 되는데,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그
다음에 좋아하는 하는 사람. 이게 개인정보 문제에서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취미 아니면은 뭐 음악, 사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이긴 한데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 보통 개인정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이력서를 낼 때 뭐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지만은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개인정보로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내면은 갑자기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열돼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인선에 개인정보가 나열돼 있을 때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놔서 좀 복잡하게 꼬아놓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랑 그 빅데이터의 2의 파트는 끝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데이터 분석 계획. 자, 데이터 분석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달아야 될 게 워크 브레이크 스트럭처라고 해서 WBS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뭐 쉬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어렵지 않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순서를 외워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약간 복잡하게 했더라고요. 보통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시스템을 구축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인력 구축을 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인력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팀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사이에 그 수립 뭘 분석할지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되고 계획을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을 하는 이 내용인데 이게 텍스트로 변환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약간 이게 이건가 싶을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WS를 가정을 물으면은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 게 데이터 분석까지 정의 넘어가서 데이터 준비 및 탐색 그 다음에 모델링 검증 세 번째가 모델링 검증이라고 보면 돼요. 이 WBS가 헷갈린다 하면은 이 과목들 그러니까 그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다 따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출물 정리 이건데 얘가 데이터 분석까지를 정의한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분석 기획을 한다는 의미예요. 1과목 그리고 2과목 데이터 준비 및 탐색할 때 2과목 그 빅데이터 탐색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그 3과목에 빅데이터 모델링 돼 있고 그 다음에 4과목이 그 다음에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네 가지 개념 주요 개념 그러니까 분석을 기획하고 그리고 탐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결과 해석을 한다. 이 WS에 그대로 거의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WS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2장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지금 봐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재능 기부를 하려고 일단 리허설 강의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제 찍었는데 파일이 너무 커서 날라가가지고 아예 웹데이터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재편집해서 올리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그리고 또 라이브로 해야지 제가 말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이 5단계라고 해서 빅데이터 프로세서 NCS 정의했을 때 아까 앞에서 했던 NCS에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외우는 방법이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도메인 이슈 도출, 그리고 도메인 이슈 도출, 분석 목표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리고 보유 자산, 보유 데이터 자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그런데 이게 다 외우려면 5가지 키워드긴 한데 뭐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는데 그래도 좀 약간 쉽게 외우자면은 도, 분, 푸, 그다음에 자, 결.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도메인 이슈 도출, 분석 목표 수립,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유 데이터 자산 확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라든 전체적인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개념을 만든 다음에 도, 분, 푸, 자, 결이라고 외우니까 앞에 자 세 자랑 그다음에 중간 결자 두 자를 이렇게 모아서 도분푸 자결이라고 했는데 도분푸라는 사람이 빅데이터 시험을 보다가 어려워서 자결했다, 이런 식으로 연상기억법을 외웠어요. 도메인 이슈 도출, 그 다음에 분석 목표 수립,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보유 데이터 자산 확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인데 NCS 5단계 적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서 도메인 이슈를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한다는 거고, 수립을 한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 데이터의 자산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다는 그 과정은 5단계로 해서 NCS 5단계고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5단계 NCS고 이거를 도분푸 자결로 외웠습니다. 이거는 시험의 문제에 웬만하면 나와요.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어봤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거 5개 외워서 비슷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은 꼭 1번에서 10번 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1번에서 20번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만 있으면은, 시간만 많았으면은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할 텐데 이게 시간이 1시간, 그러니까 한 과목당 1시간을 하려다 보니까 핵심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6단계에서 일단은 문제인식,
그리고 자, 관련 연구 조사, 모형화, 1단계니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모형화. 그리고 4, 변수선, 4가 자료 수집, 변수 측정, 선정이랑 측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포괄해서 여섯 번째 단위에서 분석 결과, 사실 앞에 부분이 다르거나, 앞에 부분이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이 다르거나 맨 앞에 부분이 다른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앞에 두 개는 꼭 외우고 있고 뒤에 두 개도 꼭 외우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문제 6단계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 텍스트로 외워지면 좋겠지만, 앞에 두 문장, 그러니까 두 단계, 문제인식 관련 연구 조사를 한다 했을 때, 이게 문제인식이, 1번이 문제인식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 건지 인식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도출한다, 시각화한다든지 오는 그런 것들로 텍스트를 꼬아서 냈을 때 분석 결과 제시라는 개념만 앞에 1번이랑 6번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문제 중에서 1번이 틀리거나 아니면은 2번이 틀리거나 해서 사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만 외우고 있으면은 맨 처음에 사지선다 중에서 두 문제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이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외우려는 방법 중에서 연산기억 중에 추천하는 방법이, 그건 뭐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자신만의 연산기억법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과모라는 학생이 자연과학 2, 자료 수집 2개, 자료 분석 2개죠. 자2,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과모라는 학생이 자연과학 2를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문간모, 자자, 이게 외워지면은 자료 수집이랑 자료 분석, 이 부분 4번, 5번만 수집이랑 분석 이렇게 넘어갔을 때 외웠을 때 하면은 이게 6단계가 다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문간모라는 학생이 자연과학 2를 분석했다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6단계 과정을 텍스트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연산기법 중에 하나다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주요 분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 주요 분석 기술이 많죠.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빅데이터 주요 분석 기술이 일단은 주요 분석 기술,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하시고, 주요 분석 기술, 빅데이터 주요 분석 기술 적어드릴게요. 1번 회귀. 1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중요한 순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획이 있고요. 별표 모양으로 해서 분류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있고, 근데 실무자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을 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문과에 있는 SNS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통계 분석만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웬만하면 실무 하시는 분들은 R이든 파이썬을 쓰든 텐서플로우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아니면 맨리듀스를 쓰든 간에 소프트웨어 간단한 그런 분석문 간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통계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t-테스트나 그런 것들로 분석하기보다는 통계 기법으로만 하기보다는 보통은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요즘 실무자들이 다 유전 알고리즘 이 등등이 있어요. ETC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뭐 클러스터링 아나리시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분류 분석은 클래시피케이션 아나리시스라고 하고, 연관성은 어소시에이션 아나리시스라고 하고, 감정은 사실은 이렇게 테스트에 나있는데 심리 뭐 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분석 기술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2장이 되게 길어졌는데, 분석 도구 아까도 설명했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만요. 시간 좀 체크하고 올게요.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지? 지금 시간이 안 떠서 아마 지금 한 40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잠시만. 아, 12시 15분이니까 아까 3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분이 됐대요. 잠깐 숨 좀 돌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석 도구,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이제 빨리 한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강의할 시간이. 왜냐면 지금 제가 1시까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스터디룸을 7,500원 주고, 자, 이거 웹리드스 하둡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하둡 관련된 그 키워드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강의들, 그러니까 유료 강의가 없어요. 이게 볼만한 강의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도 없고, 이 지금 빅데이터 그 시험이, 분석 기사 시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이 4회차거든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제대로 된 강의나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뭐 다른 자격증 시험들처럼 돼 있지가 않아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 기사 준비하시면 좋은 게, 어떤 논문에서 보면은 미래 그 가장 유명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논문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분류에 속하는 과학자들이 썼겠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데이터 3법 하니까 연봉이 막 수십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비사, 변호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 모르겠지만, 뭐 연봉 몇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 회계사라기보다는 세무사 정도의 그 연봉은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7년 동안 빅데이터를 이거 왜 내가 치우지? 네, 죄송해요. 자, 아무튼 매니저스 R 있는데, R은 제일 많이 그 유명한 소프트웨어라서 짚고 넘어가지 않고, 파이썬들도 있는데 파이썬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여기에는 안 적혀있는데, 각각의 그 특징이 있고 분석 도구 이것들을 외워야 되는 게, 크롤러들이랑 간혹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분석 도구랑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그 소프트웨어들은, 비정한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솔팅하거나 필터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그것들은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을 위주로 외우시라고. 그래서 하둡이 있고, 맨리듀스가 있고, R이 있고,
프레스토가 있고, 비커리가 있고, 썸미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퍼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그 사용되는 분야가, 그러니까 개발사들도 다르고 사용되는 분야가 다른데, R은 보통 그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집 기술 다음 중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수집집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R 그 사지선다에 하나 끼워서 넣거나, 아니면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것은 라고 할 때 R 하나 끼워 넣거나 맵리듀스랑 끼워 넣어서 그 같이 연달아서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외우고 있어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2장 거의 다 끝나가는데 2장이 설명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3장도 엄청나게 긴데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요점만 얘기하자면은 데이터 확보 계획 수립 절차에서 목표 정의, 요구사항 도출, 예산안 수립, 계획 수립인데, 정의, 그 다음에 도출, 그 다음에 예산안 수립,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예산안, 비용. 보통 데이터를 확보할 때, 계획을 할 때는 정의, 그러니까 목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도출하고, 예산안 수립한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한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장은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면, 다음 그 파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데이터 적재 관련해서 얘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3장 데이터 수집 계획은, 3장은 근데 이게 앞에 부분들이랑 많이 결부돼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서 정형 데이터는 정, 반, 비. 그래서 수집 방법 중에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이용한다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SQP, HIO 얘네들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그 반정형 데이터들, 로그 수집기들, 이거 꼭 나오는데, 플럼브라고 해서, 플럼브랑 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얘네들 반정형 데이터 모을 때,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크롤링, 웹 크롤링 있죠. 크롤링이랑, 그 다음에 오픈 API. 웨어러블 데이터베이스 할 때 그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거리 그런 거 걸을 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RSS. 보통 비정형 데이터들 RSS 이런 방식으로 수집을 한다. 그리고 이거 데이터 수집 절차도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웹데이터에서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웹 크롤링, 그 다음에 스크래핑, 그 다음에 마이닝, 웹 마이닝. 얘네들이 있는데, 이것들 웹 크롤링, 웹 스크래핑, 그 다음에 웹 마이닝이 있다는 거고, 보통 데이터 수집, 웹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HTML이라든지 XML이라든지 JSON들이 쓰이고,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수집 방법도 있어요. 뭐 파이썬을 쓰는지 루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정형 데이터, 빈정형 데이터, 더 반정형 데이터는
유명한 예를 중에서 정은 보통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돼 있는데 다 엑셀 파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컬럼이 딱 획렬히 정렬된 물론 거기에 널값도 있겠죠. 널값들이 있겠지만 정형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보통은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반전형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 형태라든지 HTML 대표적으로 웹페이지 같은 거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전형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할 때 텍스트라든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음성 아니면 이미지 그 난이도는 얘네들은 보통이거나 하위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 분석했을 때 얘들은 중급이거나 아니면은 상이라고 하고 얘들은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전형 데이터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분석 기술이 어렵고 일단은 난이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분석해 놓으면은 되게 효용성 있는 데이터로 취급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측정은 데이터 속도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량적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계량적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넘을게요. 계량적 데이터는 정량 데이터,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지고 연속형 변수, 비율 및 등간 척도고 그러니까 계량적 변수는 데이터 속성에서 정량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계량적 변수는 정량 데이터를 뜻하는 거고 비계량적 개수는 정성 데이터인데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 저장, 정수값만 가진다거나 이산형 변수, 명목, 서열 및 등간 척도인데 예제를 들자면은 비계량적 변수는 설문조사로 해서 리서치하는 설문조사지가 있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성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 변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오늘 온 구매 가격들 그러니까 그 오늘 온 고객들 오늘 어떤 마트에 오신 고객 수 아니면은 오늘 매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데이터 속성 중에서 아니면은 어떤 제품에 몇 개를 팔았는지 그런 것들이 계량적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비계량적 변수 정성 데이터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뜬구름 잡듯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은 이 두 개가 좀 핵심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척도 그러니까 데이터 측정 척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명목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고 순서형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등간 척도가 있고 4번 비율 척도가 있는데 이 얘네들 네 가지 중에서 명목 척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성별이랑 이메일 주소, 인터넷 계정, 옷 색깔 등이 있고 그리고 서열 척도는 고객 등급이라든지 순위나 직급, 평점, 선호도 등 그리고 등간 척도는 온도나 지능 지수 같은 것들이 등간 척도예요.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두 측정값의 비율이 의미가 있든 몸무게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기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한 것들 혹은 좀 측정 가능한 비율 척도, 등간 척도, 서열 척도, 면목 척도 네 가지 유형의 척도가 있다는 거
넘어가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이 있는데 아까 개인정보에서도 설명했어야 되는데 마스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게 이름이 있으면은 마스킹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홍 사이에 홍 별표 동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식별 가명 처리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홍길동을 아니면은 홍길동을 김사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가명 처리라고 해요. 이런 데이터 비식별화 과정이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고, 품질 과정이 있는데 품질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특유의 품질 무결성 비식별화가 있는데 이거는 말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품질 검증 절차가 있다.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일관성을 보고, 데이터 무결성은 개체, 참조, 속성, 키, 도메인,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다음에 데이터 비식별화는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제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이 있다. 비식별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검증 진단 계획 수립 절차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이거를 한번 훑어보시고 5개의 과정 외워보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서 데이터 품질 관리 모형의 3가지 관점이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부가가치적 관점이 있는데, 이것도 교재 3장에서 텍스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마다 다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적재 개념, 데이터 적재, 그 다음에 전처리, 후처리, 그리고 데이터 저장식 고려사항이 있는데 저장 방법, 얘네들까지만 설명하고 뒤에 뒷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설명을 할 필요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데, 데이터를 적재한다는 거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적재하기 위한 작업이고, 데이터 필터링을 한다든지 유형을 변화한다든지 정제 등의 기술,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 적재라는 게 이 3가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를 포함하시면 된다고 보여요. 적재라는 게 얘네들 3가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전처리에서 필터링 개념이랑 정제 개념을 외워야 된다.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솔팅해서 분류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나누고 하는 거랑, 얘는 널 값에다가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두 개념이 오묘하게 비슷하면서 하는데, 보통 정제라고 하면은 데이터 결측치랑 노이즈랑 이상값을 식별하고 처리하는 걸 정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출출하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오류나 중복 제거, 저품질 데이터의 경우 품질 개선하는 걸 말하는 거고, 전처리에서 내용이에요. 유형을 변환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똑같은 유형으로 좀 약간 변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앞에서 다른 것 중에 ETL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익스트레이션,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드라고 해서 이게 개념이 있는데, ETL 문제는 꼭 나오니까 ETL에 대해서 꼭 검색해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끝나니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후처리는 변환, 그 다음에 통합, 특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적재한 다음에 변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축소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후처리는
그래서 뭐 다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 방법들 중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게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방법 중에서 DB로 저장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NoSQL이라고 해서 저장하는 그게 있고, 여기서 뭐 데이터 마트라든지 또 되게 복잡한 용어들, 그 다음에 몽고DB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수직, 아니 그 3장의 이름이 수직 그 다음에 적재잖아요. 그래서 저장해 내간다 이런 의미고, 1강은 여기서 웬만한 개념은 다 설명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때 그 1강 준비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 구성 방법 중에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병렬 컴퓨팅이라든지 분산 컴퓨팅이 있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프레드, 아파치 하드, HDFS 이용, 맵리듀스, 얀, 스파크, RDD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짚고만. 빅데이터 탐색 분야만 앞에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미리 예스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꽤 된 것 같아서, 네, 35분이라서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한 5분만 더 설명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 탐색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그 기초 통계량의 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1번만 그냥 중심 경향도랑 그 다음에 얘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뭐 어떤 사람이 요약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거 있어서 이거 기초 통계량 이해할 때 이 그래프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중앙값 B M이 0 이렇게 됐고, M은 0보다 작다 음수죠. 그 다음에 M은 0보다 크다 했을 때 양수죠. 여기서 얘네들 이 값들 맨 앞에 있는 애들이 세분값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주황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애들이 평균이에요. 이거 왜 이 그래프 그려주고 넘어가느냐면은 나중에 외도도 참도 개념 나오는데, 외도가 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0보다 음수잖아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양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 빅데이터 탐색 분야 중에서 통계 중에서 기초 통계량을 이해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외워두시고, 외도식이 있어요. 외도식 하나만 적고 가야지. 외도식이 잠시만. 외도는 M은 M 은 2 T는 M은 이거 해서 잠시만 기대값 2 팩토리얼 X
마이너스 M 시그마 제곱해서 여기 외부값에서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식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나중에 외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놓을게요. 아무튼 나도 필기해 놓은 것들 중에서 그리고 남의 필기해 놓은 것들도 보고 해서 여기 수업을 준비해 봤는데 이 그래프를 외우고 있는 게 이런 2장에서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는 방법이다. 왜냐면 이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목격해서 이 그래프 하나 설명 마지막으로 다음 장 2장 준비해서 할 때 할게요. 수식은 나도 지금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외도 관련돼서 그것들 좀 정리를 해서 그래프하고 표준 정규분포랑 그 다음에 3포도 그리고 앞으로 통계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준비해서 2장을 강의를 만들게요. 끝까지 뭐 시청해주신 분이 있으면은 감사드립니다.